자, 23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가 3일 때 AN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원래 원칙 자체는 뭐냐면 이 전체를 치환을 하는 거거든. 됐니? 이 전체를 치환을 해서 2AN 플러스 1을 넘겨서 계산을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자, 원칙 자체는 자 예를 보면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만약에 BN이라고 이렇게 놓잖아. 그러면 얘는 넘겨요. 얘를 넘기시면은 AN 플러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BN이 되고 BN을 싹 하면 얘가 2AN BN 이렇게 되고 더하기 BN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은 얘를 AN으로 바꿀 거라서 요걸 넘기고 이쪽으로 넘겨볼게. 그러면 얘는 2배 AN 마이너스 sorry 이게 아니죠. AN을 이쪽으로 넘기니까 2배 B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고 A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넘기시면 요걸 이렇게 넘겼고 얘를 이렇게 넘겼죠. 네. 마이너스 BN 플러스 5와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 AN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냐? AN은 식 정리하시면 2배의 BN이 되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N 더하기 5와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근데 BN이 뭐였냐면 이만큼을 BN이라고 놨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BN이니까 리미트 BN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서요. 요 자리에 3 들어가고 요 자리에 3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요렇게까지가. 됐어? 그러면 얘가 3이니까 요거 리미트 계산하시면은 결국 리미트 AN이라는 값은 어떻게 정리가 돼? 6에서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돼서 6에서 1 빼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분의 2와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 됐니? 이게 원래 이제 정해야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냥 이렇게 봐도 된다고. 자, 잘 봐. 그냥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게 2배 AN 더하기 1, 그 다음에 AN 더하기 5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얘를 3이라고 놓으면 되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A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 만약에 그럼 AN이 무한대로 간다면 요 수렴값 얼마 돼야 돼? 2분의 1이죠. 근데 3이지. 그지? 그럼 어떻게 놔도 되냐면 AN 무한대로 못 가네. 그러니까 알파 놓고 그냥 풀어도 돼요. 되나요?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겨버리시면 얘를 알파 넘기시면 알파 더하기 5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6알파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넘기고 정리하면 얘가 2가 되고 5알파가 돼서요. 문제에서 내가 구하는 알파 값은 5분의 2와 같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수렴한다, 발산한다라는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어차피 AN이라는 값이 리미트가 붙게 되면 도달할 수 있는 값은 그냥 똑같은 값으로 가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진동이거나야. 되니? 아니면 진동이거나인데 그냥 이거를 계산해봤을 때 이게 1차식의 형태니까 그냥 수렴한다고 가정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걔도 해볼게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보자. 2번 봐봐.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곱하기 an이 4라고 나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더하기 3n이 an이 됨을 보이세요.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얘는 그냥 얘를 알파라고 놓고 풀기에는 되게 애매해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잖아. 자, 이런 감각을 니네가 가지시라는 건데, 자, 4n 플러스 3이고요. 곱하기 여기가 an이고 얘가 4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상황인데, 잘 봐. 이 식은 무조건 뭐 하냐면 발산해요. 그냥 이거는 딱 봐도 발산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계산을 했을 때 결과 자체가 뭐가 나와야 돼? 수렴한다가 나와야지. 그러면 요 an이라는 값이 만약에 얘가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발산과 수렴을 곱했을 때 수렴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럼 이 경우에는 A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는 뭐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요 값 자체가 뭐 0으로 수렴해가지고 0을 곱했을 때 얘가 0이 나온다면 그런 경우도 뭐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잡으라는 거야. 얘가 발산을 하는 게 확실하죠? 이 문제에서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럼 발산하는 게 확실하면 그냥 어떻게 푸냐? 그냥 치환해서 푸시라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럼 얘를 BN이라고 놓고 요 보라색 네모친 걸 BN이라고 놔보시면 BN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냐? BN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m 곱하기 an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고요. 그럼 an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an은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n제곱 더하기 4n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되고 bn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처리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그러면은 an 자리에다가 내가 요거를 대입하잖아. 그럼 bn이라는 값이 나오죠? 얼마가 나오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게 4와 같습니다. 이렇게까지가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거야. 이거는 이제 bn이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지금 극한값이잖아요. 그럼 an 자리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세요.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거고요. an 자리에다가 요식을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얘는 n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뭐가 되냐면 2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n 곱하기 bn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bn이라는 값이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알고 있냐면 얘가 4라고 간다라는 걸 알고 있고, 요 값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4를 그냥 곱해가지고 8n제곱과 묶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n제곱 n제곱 차수 비교하니까 정답은 8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1번 문제의 경우와 2번 문제의 경우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서 그럼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여기서 좀 더 공부할게. 잘 봐. 어차피 우리가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자, 100% 수렴하는 것과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100% 발산하는 걸 잘 구분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잘 봐. 첫 번째는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수렴이야. 자, 수렴을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은 뭐 곱하거나 나누거나 다 똑같아요. 자, 수렴하는 경우끼리 뭔가 사칙연산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 이런 거죠. 무한대로 가는 것과 수렴하는 것을 곱해요. 그럼 얘는 100% 어디로 가버리냐면 무한대로 가버려요. 아시겠나요? 100% 무한대로 가버려. 단 요 수렴하는 게 뭐만 아니라면? 제로만 아니라면. 알겠니? 제로만 아니라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잘 봐. 만약에 얘가 n제곱 플러스 2n이야. 그럼 얘는 발산하는 경우인데, 요 수렴하는 경우가 2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애라고 해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발산하고 얘도 뭐해?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발산과 수렴은 만족을 하는데, 이거를 곱해서 계산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와?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발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발산하는 것과 수렴하는 것을 곱했을 때 무조건 발산이냐? 그건 아니에요. 단 요 값이 뭐가 아니라면, 요 값이 제로가 아니라면, 요 값이 제로가 아니라면 얘는 발산하는 게 100% 확실하다 이거야. 뭐 1이라든가 2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0이 될 때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요런 경우는 뭐 100% 수렴하거나 100% 발산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어떤 경우냐면, 봐봐. 무한대고요. 얘가 무한대분의 1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나온 거야. 이런 형태. 주황색으로 쓴 거. 자, 잘 봐. 무한대랑 무한대분의 1 꼴이 바로 요런 형태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 느낌이 아니야. 식의 모양이 무한대랑 무한대분의 1을 곱하잖아. 아, 그럼 이거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그러니까 뭐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수렴할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부정형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가 부정형의 형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가 생겨?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자, 어떤 식이 무한대다? 근데 어떤 식이 무한대인데 내가 여기다가 뭘 뺀대. 뭘 뺐는데 계산한 결과가 뭐가 나와? 수렴한 결과가 나온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무한대에서 무언가를 뺐는데 수렴을 한다? 아, 그럼 이것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랑 똑같냐면 부정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무한대에서 숫자를 그냥 뺀다? 그럼 무조건 무한대야. 그럼 뭐 볼 것도 없죠. 그럼 볼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경우 무한대랑 무한대별의 1을 곱했을 때 혹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을 때는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4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24번을 해봅시다. 얘도 확인을 좀 해보자. 뭐부터 확인을 해보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봐. 자, 얘는 100% 어디로 가? 발산해. 얘 100% 발산한단 말이야. 그러면 100% 발산하는데 이 값이 뭐가 돼? 이 값이 수렴하지. 그지? 아, 그러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리미트 an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무조건 무한대분의 뭔가 숫자꼴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1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k라는 상수로 잡은 겁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생겨? 이렇게 되어야지만 얘가 수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야. 됐나요? 그럼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자, 이 친구도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얘가 계산을 했을 때 결과 자체가 수렴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는 리미트 bn이라는 친구도 어디로 가야 돼요? 요것도 약간의 형태가 무한대분의 숫자꼴의 형태가 나와야 되고 따라서 그래야지만 수렴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가는 거지. 되나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계산할 수가 없는데 자, 요 정도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잘 봐. an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 분모 자리에 n에 관한 식의 형태가 써진다는 건 맞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그 n에 관한 식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써져야 될 거냐면 저 n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잖아. 저 n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유출해 볼게. 잘 봐. 자, 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양쪽에 이렇게 곱해줘요. 이걸 이제 빨리 찾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곱했죠. 그러면 분모 자리에 n 플러스 1이 있는 거거든? 분모 자리에. 됐어? 자, 그랬을 때 제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2가 돼야 되니까 아, an의 밑에 있는 형태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를 리미트 계산했을 때 딱 얼마가 나와? n분의 n이니까 2분의 1분의 2가 돼서 1이 돼서 2가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물론 요 위에 숫자 조작은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an이라는 애가 여기는 n이고 여기가 2인 거야. 그럼 두 개를 곱하잖아. 그럼 얘가 2랑 여기가 곱해지니까 얘는 1차항의 개수가 1이고 얘는 얼마가 돼? 2가 되는 형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의 핵심은 뭐냐면 요 밑에 식의 형태와 요거의 개수의 비. 요 두 개의 개수의 비가 정확히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얘가 1이면 2분의 1, 2면 1, 3이면 2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일정하게 2라는 수렴값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b도 볼게요. 자, b 보세요. 그럼 b를요 계산을 해보면 bn에다가
이렇게 줄 맞춰 써볼게. 지금 bn에다가는 얼마를 곱한 거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이렇게 곱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차수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자 갑니다. n제곱 플러스 1을 분자 자리에 이렇게 곱했어요. 그럼 n제곱 플러스 1을 곱했는데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계산한 결과가 7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의 형태가 써질 수밖에 없냐면 얘는 7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아? 근데 우리가 bn이라는 식이 정확히 뭔지 혹은 an이라는 식이 정확히 뭔지를 찾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극한은. 저 식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식이 구성이 되냐, 즉 비율이 어떤 구조로 가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편하게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써. 자 봐봐,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an을 그냥 뭐라고 쓰냐면 제일 쉬운 거 여기가 1차여야 돼. 그건 확실하지, 그지? 얘 1차여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라고 쓰라고. 이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bn은 어떻게 쓰면 돼? bn은 분모가 무조건 몇 차여야 돼? 수렴하려면 2차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 뭐야? 7이야. 이렇게 쓰라고. 이해됐어? 그러고 나서 문제식에 대입해봐. 리미트 얘는 대입하면 b가 n제곱이고 7이죠. 그럼 대입해. 10n 더하기 1 곱하기 n제곱분의 7이야.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2야. 됐니? 그럼 잘 봐. 뭐 곱해? 분자분모에 뭐 곱할까? n제곱 곱해. n제곱 곱해봐. n제곱 곱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 2n분의 얘가 7 곱하기 10n 더하기 1이 되지. 그럼 얘랑 얘랑 차수 똑같네? 그럼 계산하면 정답 얼마야? 35. 그래서 문제 정답 얼마예요? 35요. 됐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이 식이 정확히 뭔지, 이 식이 정확히 뭔지는 전혀 궁금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우린. 알겠어? 우리는 그 상황이 전혀 궁금하지 않고요. 나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값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만족하려면 어떻게 식이 세팅이 돼야 되나, 이것만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럼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수렴 가능성이라는 개념이고, 그 수렴 가능성이 바로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부정형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24페이지에 개념 익힘 9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9번을 보시면은 갑니다. 수열의 극한값과의 대소관계라고 돼 있지.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자, 볼게요.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이 부등식 어쩌고 저쩌고를 만족할 때, 그럼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건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죠. 자, 샌드위치 정리인데, 그럼 극한에서 부등식이 붙었을 때 첫 번째부터 와볼게. an이라는 게 bn보다 작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다 리미트를 붙여봐.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돼서 리미트 되고 bn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서로 같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지? 같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죠. an이라는 게 있고 cn이라는 게 있고 bn이라는 게 있대.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뭘 붙인 거냐면 리미트를 붙였어요. 그래서
리미트 AN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호가 생길 거고 리미트 CN이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리미트 BN이라고 이렇게 생길 때 자, 요 값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을 하고 요 값이 만약에 알파로 똑같이 수렴을 한다면 요 가운데 있는 값도 뭘로 수렴한다? 똑같이 알파로 수렴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시면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의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n 곱하기 an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가볼까? 자, 일로 와봐. n 곱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여기 자리에 n을 싹 곱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죠? 자, 그럼 계산할게요. 자, 요거 극한값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될 거고요. 얘도 극한 계산하면 얼마가 돼? 1이 됩니다. 따라서 요거 극한 계산하면 1입니다. 끝. 정답이죠. 이렇게 가는 거. 됐지? 자,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 관련해서는 제가 굳이 뭐 문제 풀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밑에 것까지 확인 좀 잘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개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형 활용입니다. 도형 활용 별표 치시고. 자, 수열의 극한의 도형 활용이라고 해서 지금 교재에 개념 익힘 10번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11번, 12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셋 다 별표씩 치세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 왜? 수능에서 도형의 극한, 수열의 극한에 대한 도형 활용 문제가 나오려면 등비급수가 안 나와야 돼. 등비급수 도형이. 근데 지금까지의 수능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등비급수의 도형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죠, 걔는. 걔는 매년 나오는 애야. 그러면 걔가 안 나와야 얘가 나올 수가 있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지금 현행 수능상에서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건 3월달 모의고사에 무조건 나옵니다. 작년 3월달 모의고사에서도 29번 문제가 수열의 극한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활용해가지고 극한식 세워서 문제 푸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3월 모의고사 범위가 워낙 좁다 보니까 무조건 나와요. 자, 근데 개념 익힘 10번은 가볍게 보고 갈게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우리가 수학원에서 배우는 것 중에 발견적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견적 추론은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하나씩 내가 대입해보고 나열해보고 하면서 규칙성을 찾아 나가는 걸 발견적 추론이라고 해. 됐니? 그러면 요 발견적 추론을 통해서 뭘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 일종의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념 익힘 10번 같은 경우에는 요 발견적 추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요거는 약간 스타일이 어떠냐면 올드예요. 올드라는 말 알죠? 무슨 얘기냐? 예전에 많이 나왔던 기출의 형태야. 한 2010년, 2011년 이때. 니네 몇 살이었니 그때? 2010년이면 몇 살이야? 7살이야? 아유, 나도 나이 많이 먹었구나. 내가 옛날에 수학 강사 처음 시작할 때, 학원 강사 처음 시작할 때가 23살이었거든. 중등부? 나이 많이 먹었네요, 저도. 쌤이 2010년에 대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아무튼 내가 수능 볼 때 많이 나왔어요. 이런 스타일은.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는 아닌데 최근 트렌드는 11번, 12번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좀 확인해 볼게요. 그냥 해보자.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삼각형을 각 변을 n등분한 점들로 평행하게 선분 이어가지고 삼각형 내부에 그어지는 선분의 길이야. 밑줄. 선분의 길이야. 요거 밑줄 치고 얘를 AN.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개수를 BN. 자, 그러면 AN부터 구해볼게. 첫 번째 AN부터 우리가 추론을 해볼게요. 자, AN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각 변을 n등분한 걸로 평행하게 이었을 때 그어지는 선분의 총합이거든.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 n이 1일 때부터 해봅시다. 그럼 n이 1이라면은 한 변의 길이가 1이죠.
그러면 일자리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등분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등분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요거 네모치고 n등분이니까 자연수잖아. n이 자연수잖아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를 n등분해. 안 되죠. 없어요. 그지? 이건 끝났어. 그럼 잘 봐. A1은 얼마야? A1은 제로예요, 제로. 삼각형 내부니까. 알았니? 내부니까. 그지? 그럼 B1은 얼마니? 라고 하면 B1은 개수죠. 개수는 얼마야? 한 개야. 한 변의 길이 일자리. 요렇게 세나가 보자는 거야. 자, 그럼 n이 2일 때 가볼게. n이 2면 조금 크게 그릴게요. 요렇게 정삼각형이 그려질 거고, 자, 얘는 이제 등분이 돼요. 등분이. 요렇게. 그럼 얘는 선은 어떻게 그린 거야? 요렇게 평행하게 평행하게 평행하게죠. 그러면 노란색 한번 세워볼 텐데, 발견적 추론의 핵심은 뭐냐면 원래 있던 거에다가 추가된 걸 써주세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3입니다. 합은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A2 했죠? B2 갈게요. B2는 원래가 1이었고 추가된 게 얼마야? 3개가 추가돼요. 이게 발견적 추론의 핵심이야. 절대로 합쳐서 쓰지 마세요. 원래 있던 것 플러스 추가되는 거, 이걸 봐야 돼. 자, 그러면 n이 3일 때부터 해볼까? 좀 크게 그릴까 이제? 자, n이 3이면 얘는 요렇게 되고요. 잘 봐.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죠. 그러면 평행하게 선을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약간 삐뚤어졌네요.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그려집니다. 됐어요? 그럼 길이의 합을 세볼게요. 길이의 합은 1, 1, 1, 1, 1, 1, 1, 1, 1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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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는 정삼각형의 둘레네요. 그게 몇 개냐? 이거네. 그러면은 둘레는 3이죠. 늘 3이야. 요 조그만 거 하나가. 그럼 3인 게 몇 개가 생긴 거야? 2개가 생긴 거야. 아니네. 3개가 생긴 거야. 그러면 A3는 어떻게 써져? 0 더하기, 자 3이 있었어. 그 다음에 잘 봐. 추가된 거 둘레 한 변의 길이짜리가 몇 개가 생겼어요? 3개가 생겼어요. 3의 제곱의 느낌이 나죠. 그죠? 그 다음에 갑니다. B3은요 삼각형 넓이 계산하는데 원래 하나 있었고 3개 있었고 새롭게 추가된 거, 새롭게 추가된 거. 근데 이거 토탈 여기까지는 그냥 세워도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약간 규칙성이 보이네. 뭐야? 홀수의 합이죠. 이런 식으로 세 나가자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 얘는 확실한 것 같아. 이제 얘는 확실히 홀수의 합이야. 그럼 얘 가자. 얘 때문에 한 번 더 해볼게. 자, 이번에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4예요. 그러면 하나, 여기를 4등분 해야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놓고, 자, 그려볼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4등분이니까 절반 쪼개고, 하나 쪼개고, 하나 쪼개고, 뭐 이 정도로 해놓고요. 약간 보조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겨요. 좀 메꿀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겨요. 네. 어디요? 잠깐만요. 그러네요. 미안해요. 새롭게 추가된 건 2개죠. 삼각형이 2개가 추가됐죠. 자, 그럼 여기 몇 개 추가됐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뭐야?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뭐야? 변의 길이, 삼각형. 어디서 생겨?
삼각형. 가운데도 있죠. 7. 그러면 잘 봐. A4는 0, 3, 6이 있었고요. 그럼 토탈 9였죠. 9. 둘레가 9. 그럼 9인데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정삼각형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거 7개 세주면 돼요? 안 돼요? 7개 세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봐. 겹쳐요. 자, 이렇게 해볼게. 하나, 둘, 셋. 요렇게가 3이죠. 하나, 둘, 셋, 3이죠. 하나, 둘, 셋, 3이죠. 그럼 3인 게 몇 개가 추가된 거야? 3개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 곱하기 3이 돼야 돼요. 둘레는. 됐어요? 아, 그럼 비사는 뭐 볼 것도 없죠. 비사는 뭐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론. AN은 숫자의 구조가 뭐야? 0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이렇게 가지. 그러면 3에 n-1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N은 얼마가 돼요? 1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가서 n제곱이 n제곱이 아니죠. 2n-1이니까 얘는 그냥 뭐가 돼요? n제곱의 형태가 되겠지. 요거는 등비수열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아, 등차수열. 그래서 문제에서의 정답은 얼마가 되냐? 요거는 계산해 보시면 얘 등차죠? 등차니까 등차 이렇게 갈게.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야? n개야.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곱하기 여기가 뭐가 돼요? 3n-3이 돼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 극한 계산하시면 문제의 정답은 얼마냐? 얘는 3분의 2라는 값이 정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유형 11번, 개념 11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주간지를 제가 드릴 거예요. 이제 매주마다 주간지를 드릴 건데, 미적분은. 자, 주간지 잘 풀어 오시고요. 40문제 정도 되니까 잘 정리해 오세요.